월급은 매달 정확히 들어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장을 스치는 순간 돈은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늘 빠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문제는 소득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돈이 어디에서 잠들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월급의 대부분이 여전히 연 0.1% 이자를 주는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매일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계산되는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0만 원을 1년 동안 보통예금에 그냥 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6년 기준 당신이 받는 이자는 체감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같은 돈을 단기 현금 운용 구조에 넣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연간 20만 원 이상이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커피 몇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돈이 일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더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돈이 쌓일수록 당신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선택권을 잃습니다. 급할 때 뺏을 수 있는 현금은 있지만 그 현금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산소통을 집안에 두고도 불이 난 방가는 반대편에 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경고선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이 2달 이상 낮은 이자 계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미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계좌를 열어 평균 잔액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돈은 지금 정말로 제자리에 있는가?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금리는 올랐습니다. 뉴스도 정책도 숫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돈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건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것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해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나쇼니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는 은행이 익숙해서 증권사 앱은 복잡해 보여서 괜히 잘못 눌러서 문제 생길까봐 이 모든 말은 다른 표현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공포보다 조작하는 불안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화재가 났는데도 소화기를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못 끄는 게 아니라 소화기를 처음 잡아본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사이 불은 번집니다. 조용히, 아주 꾸준하게. 여기서 두 번째 경고선이 등장합니다. 낮은 금리가 문제라는 걸 인식한 뒤에도 3개월 이상 아무 조치 없이 같은 계좌에 돈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관성입니다. 이 관성은 생각보다 집요합니다. 한번 굳어지면 위기가 와도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시간을 15분만 떼어두세요.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하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돈은 결국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CMA가 뭐냐가 아닙니다. 왜 돈을 재워두면 안 되는가? 입니다. CMA는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현금을 다루는 방식,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이 단 1초도 쉬지 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은행 보통예금 계좌는 침대입니다. 편안합니다. 익숙합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CMA는 주차장이 아니라 엔진이 꺼지지 않는 대기실에 가깝습니다. 언제든 출발할 준비를 한 상태로 이자를 받으며 서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차피 곧 쓸 돈인데 투자할 돈은 아니니까. 바로 이 생각이 돈을 가장 비효율적인 위치에 묶어둡니다. 현금은 성격이 나뉩니다. 오늘 쓰는 돈, 비상시에 쓰는 돈, 기회를 기다리는 돈.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전부 같은 계좌에 눕혀두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돈은 역할을 잃고 당신은 선택권을 잃습니다. CMA의 진짜 역할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 대기 시간 동안에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 세 번째 경고선은 명확합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이 2달 이상 아무 역할 없이 보통예금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보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방치입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금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보십시오. 30일 안에 쓸 돈, 6개월을 버티기 위한 돈,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돈. 이 중 단 하나만 침대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깨어 있지 않으면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잠드는 쪽은 사람이 됩니다. CMA가 은행 보통예금보다 낫다는 말은 이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더 낫다가 아닙니다. 왜 구조적으로 다른가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이자 지급 방식입니다. 은행 보통예금은 한 달 혹은 분기마다 한 번 계산합니다.
그 전까지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CMA는 다릅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가 다음날 다시 원금이 됩니다. 매일 아침 돈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스스로 증식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감각을 바꿉니다. 돈이 언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두 번째는 금리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CMA는 조건 없는 보통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은행 파킹 통장은 각종 조건을 달아야 하지만 CMA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자를 줍니다. 이건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같은 현금인데 왜 일부러 더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CMA는 투자 계좌와 바로 연결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옮기는데 하루 이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기회는 비용으로 바뀝니다. CMA는 이 지연을 제거합니다. 현금이 투자로 넘어가는 통로를 짧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은 안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증권사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CMA는 예금자 보호라는 법적 우산은 없습니다. 대신 구조적으로 돈이 분리되어 운용됩니다. 담보, 단기 금융상품, 공적기관 예치. 완전 무위험은 아니지만 무방비도 아닙니다. 여기서 네 번째 경고선이 등장합니다. 은행 보통예금 금리와 CMA 파킹 상품의 금리 차이가 연 2% 이상 벌어져 있는데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안전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금리를 비교하십시오. 조건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자를 언제 받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월 1회인지 매일인지 돈을 쉬게 두는 구조와 돈을 대기시키는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현금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돈은 밤사이 어디로 가서 일을 하고 오는가? 이자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 그 돈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구조가 있을 뿐입니다. CMA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현금 관리라는 이름 아래 전혀 다른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편의성을 얻는 대신 위기의 방향을 잘못 읽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는 RP형입니다. 당신의 돈은 우량국채나 신용도 높은 채권을 담보로 증권사에 단기 대여됩니다. 쉽게 말해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정상일 때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는 CMA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 구조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둡니다. MMF형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확정이자가 없습니다. 당신의 돈은 초단기 채권, 기업 어음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됩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유리하지만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 수익도 즉각 반응합니다. 안정적이지만 시장의 온도를 그대로 느끼는 구조입니다. 발행어음형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담보 대신 증권사의 신용을 믿습니다. 아무 증권사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기 자본 수조원 이상,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가를 받은 초대형 증권사만 가능합니다. 이 구조는 보상도 큽니다. 대신 질문도 더 무거워집니다. 이 회사의 신용을 나는 얼마나 믿는가? 마지막이 MMW형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구조입니다. 증권사는 운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돈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공적 성격의 기관에 예치됩니다. 수익은 낮지만 구조적 리스크는 최소화됩니다. 위기 국면에서 사람들이 다시 이 구조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열이 아닙니다. 상황입니다. 금리가 안정적일 때와 유동성이 조여들 때의 최적 선택은 다릅니다. 다섯 번째 경고선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급변하고 자금 시장에서 조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기 시작하면 신용에 의존하는 구조는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그때는 수익률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렇게 단순해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자를 더 원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현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가? CMA를 고른다는 건 금리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현금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위험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정말로 안전한가? 아니면 아직 시험을 받지 않았을 뿐인가? CMA는 평상시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려면 국가적 위기가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국가적 위기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위기는 천천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징후로 나타납니다. 자금 조달이 갑자기 빡빡해지고 단기 금리가 튀고 평소엔 조용하던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뉴스와 보고서에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의 이동성입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을 언제 꺼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국면입니다. 병원이 붐비기 시작하면
가벼운 환자도 대기실에서 시간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경고선은 명확합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며칠 사이 비정상적으로 튀고 증권사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이야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3, 6개월짜리 사전 신호입니다. 신문 일면에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조정은 이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얼마를 벌 수 있나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나입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구조는 평소엔 효율적이지만 이 시기에는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면 수익형 구조에 과도하게 몰린 현금은 줄이고 보다 보수적인 구조로 분산해야 합니다. 전부를 옮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출구가 막힐 가능성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위기 이후에 움직이면 그건 대응이 아니라 손실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신호가 켜졌을 때 움직이면 그건 아직 선택입니다. 현금은 위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못하는 순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가장 먼저 발목을 잡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CMA가 답이라면 모두가 CMA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단순화에서 사고가 시작됩니다. 돈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을수록 선택의 기준은 수익이 아니라 법적 안전망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하의 자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돈은 굴릴 자산이기 전에 최후의 안전선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구조적 안정성보다 국가가 보장한다는 한 문장이 주는 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저축은행 고금리 파킹 통장이 CMA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자금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1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법적 보호만으로는 모든 돈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쪼개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입니다. 이 구간에서 CMA는 도구가 됩니다.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자주 보이는 실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데도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신용 기반 구조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돈이 충분한데도 괜히 불안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현금을 낮은 이자, 계좌에 묶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방향이 틀렸습니다. 일곱 번째 경고선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전체 현금이 하나의 기준, 하나의 계좌, 하나의 구조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집중 리스크입니다. 안전해 보이는 선택일수록 이 리스크는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행동은 간단합니다. 현금을 세 층으로 나누십시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돈, 유동성을 유지하며 굴릴 돈, 기회를 기다리는 돈, 이 세 층을 섞지 마십시오. 섞는 순간 어느 것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CMA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맞는 자리에 꽂혔을 때만 작동하는 정밀한 도구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똑똑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합니다. 이제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구간에 들어옵니다.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MMW형. 이름은 많지만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돈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RP형은 평온한 시기의 표준값입니다. 담보가 있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큰 사고 없이 현금을 잠시 대기시키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구조의 장점은 급격히 옅어집니다. 안정적이지만 민첩하지는 않습니다. MMF형은 시장의 온도를 그대로 전합니다. 단기 금리가 오를 때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꺾이면 수익도 즉시 식습니다. 이 구조는 방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맞습니다. 발행어음형은 선택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자를 더 받는 대신 증권사의 신용을 전제로 서게 됩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 구조는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이 돈은 언제든 빼야 할 돈, 이어서는 안 됩니다. MMW형은 위기 대비용입니다.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유동성이 가장 먼저 필요해지는 순간에 가장 늦게 흔들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사람들이 수익률을 포기하고 다시 이 구조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여덟 번째 경고선이 나타납니다. 돈의 성격과 구조가 맞지 않을 때입니다. 등록금, 계약금, 대출 상환처럼 날짜가 박혀있는 돈을 신용 기반 구조에 넣어두고 있다면 그건 운용이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선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이 돈을 언제 써야 하는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이 돈을 잃었을 때 감당 가능한가? 이 질문의 답이 끝나면 구조는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금리는 마지막에 보는 숫자입니다. 먼저 봐야 할 건
출구가 열려 있는지입니다. 현금은 기다리는 자산입니다. 기다림의 성격을 착각하는 순간 가장 안전해 보여야 할 돈이 가장 불안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제 이해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멈춥니다. 알지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벌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확인이 아니라 수정입니다. 이미 CMA를 쓰고 있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계좌는 여전히 RP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기본값에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기준으로 현금을 운용할 생각이라면 지금 이 순간 구조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라 설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CMA를 돈을 잠시 넣어두는 곳으로 생각하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CMA는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입구, 투자로 나가는 출구, 그리고 대기 중인 현금이 숨쉬는 공간. 이 세 가지가 한 지점에서 연결될 때 돈은 비로소 흐름을 갖습니다. 여기서 자동화가 들어갑니다. 의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컨디션, 뉴스, 감정은 항상 당신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월급날 다음날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CMA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ISA, 연금, 투자 계좌로 다시 자동 이동되게 만드십시오. 생각할 필요가 없을수록 결과는 안정됩니다. 9번째 경고서는 이 지점입니다. 이번 달은 좀 지켜보고 라는 말이 3달 연속 나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타이밍을 잃고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시장은 대신 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확장입니다. CMA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현금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중장기 자산은 지수, 연금, 구조화된 투자로 이동해야 합니다. 현금은 대기병력이고 성장은 전선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 단계가 갖춰지는 순간 당신의 돈은 더 이상 언젠가 움직일 자산이 아닙니다. 지금도 자동으로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움직이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단순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덜 틀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현금은 가장 안전한 자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 없이 방치된 현금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계좌에 돈이 쌓일수록 사람은 선택을 미루고 미룬 선택은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강요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 말한 뒤에 움직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정되고 유동성 방향이 바뀌고 시장이 한번 흔들린 뒤에야 그때 옮길 걸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라 복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경고선을 기억하십시오. 단기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고 현금 상품의 매력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수익이 아니라 배치의 싸움입니다. 이 시점은 보통 언론보다 3, 6개월 먼저 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현금의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에 맞는 구조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 분기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금리, 구조, 한도, 그리고 출구, 이 4가지만 확인하십시오. 돈은 관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길을 잘 깔아줘야 합니다. 길이 있으면 돈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길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현금도 위기 앞에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걸 먼저 만든 사람과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